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독립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 19회 지금 시작합니다.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본격 독립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의 제재입니다. 첫눈이 왔네요. 네, 오늘 내렸던 눈은 벌써 한 세 번째 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 어느 거리를 가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에 이 마음을 더 묘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거리 위에 그리고 사람 위에 부유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새로운 이 책, 이 몸이 고른 책이라고 들어가기 앞서 이 몸 두 분 모셔야겠죠. 저희 고민하지만 곰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드립이 망하니까 인사도 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함께 그 샤브레를 커피에 찍어 먹고 싶은 남자, 네, 샤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샤브레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그거 맛있어요. 네, 정확한 모양도 생각나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소보루빵 모양인데 그럼 뭐 할 거야? 애드립은 망했는데. 되게 뭔가 러프하기 시작하네요. 네, 저 오늘 오프닝 중에 궁금한 네. 거 있어요. 네, 첫눈이 왔습니다. 오늘 내렸던 눈은 벌써 한 세 번째 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내렸던 눈은 세 번째 눈이고 네. 지난주 오프닝 때 제가 지난번 오프닝 때 첫눈이 곧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온 눈 말고 네, 그러니까 첫눈 이미 왔고 첫눈이 왔습니다. 지난 근데- 방송에 얘기했었나요? 제재님이 네. 자기한테 첫눈은 여자친구랑 같이 만든 눈이 첫눈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그냥 복도에서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얘기 안 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제재님이 오늘 못 만나시면 첫눈이 아니겠구나. 이것도. 그러네. 아직 첫눈 못 보셨죠? 아직 못 봤죠. 네. 네, 잘한다. 네, 저희 잘하는 방송 이 책의 글입니다. 네. 저희 19회인데 근황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생사 여부 좀 알려주세요. 곰곰님부터. 네, 샤샤님. 네. 살아- 살아 있고요. 살아 있고 요새 좀 회사 얘기 잘 안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바쁘게 음. 회사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거 외에 행복한 일은 이제 집에 커튼을 달았고 진짜 소소하면서 되게 행복하다. 그렇죠. 그런 거. 집이 좀 그래서 약간 더 예뻐졌어요. 커튼은 직접 가서 사오셨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고르고 샀죠. 네. 저도 다 직접 가서 고르고 샀는데 그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 그 재미가 떨어지면 또 구매를 하러 가나요? 아니면 커튼을요? 다른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금 TV 아래 놓을 장도 해야 되고 많아요. 네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집 꾸미는 게 재밌어요. 재밌죠. 네. 부럽다. 그 뭐지? 심들 나오는 거 있죠. 심즈. 심즈. 네. 거기 집 꾸미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심지를 잘 몰라서 제가 그 게임 같은 거죠. 네. 시뮬레이션 인간들 키우는 그런 건데. 인간을 키워요. 예, 근데 집 설계부터 뭐 인테리어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심즈 예전에 한참 했을 때 돈 치트키 쓰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꾸몄는데 실제로는 못 그러겠죠. 전 심즈 하면 한 가지 기억밖에 안 나요. 많이 해본 건 아니고 딱 한 번 정도 해봤었는데 네네네. 시스템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소녀 캐릭터를 키웠어요. 어쩌다가 네네. 소녀 캐릭터를 키우다가 어쩌다가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아닌가요? 동생이랑 같이 하다 동생이 만드는 걸 뺏어서 네네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캐릭터를 하다가 그 네. 캐릭터가 생일이 가까워졌어요. 근데 생일이 됐을 때 케이크를 만들어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데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시간이 들어가는데 케이크를 만드느라 생일이 지났어요. 만들다가 타이밍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생일이 지났는데 그래도 케이크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도 불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네. 케이크 갖다가 먹어라 이러고 불어라 그랬는데 네. 진짜 케이크를 딱 부는 순간 소녀가 할머니가 된 거야. 대박. 좀 섬뜩하다. 왜죠? 저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약간 페널티 같은 걸로 설정해 놓은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했으니까 이제 나이를 먹었어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좀 무섭.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 1년이 막 몇 년 되게 설정이 되어 있었나 봐요. 몰랐는데.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늙는 거구나. 그때 그래, 샤샤님이 애써 고른 소년데 지우고 다시 하셨다고. 걸렸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요? 예, 저는 네. 행복하게 소소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저는 네. 저도 샤샤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도 바쁜데 음.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네. 와이프랑 요새 드라마 하나를 찍어놓고 정주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너를 기억해라는 드라마인데 네. 여름에 끝났어요. 네네네. 근데 서인국 씨랑 네. 장나라 씨가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박보검 씨랑. 네네네. 그 드라마를 와이프가 재밌대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전 1회는 안 보고 2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주말에 막 종일 몰아서 보고 네. 16분대 지금 한 회 남았어요. 한 회도 한 번에 몇 개를 이어서 다 볼까 하다가 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겨놓자. 그래서 한 회를 남겨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로맨틱 코미디 같 줄 알고 봤는데 되게 미스터리, 뭐 추리, 프로파일러, CSI 같고 막. 그래요? 네, CSI 같은 뭐 살인 현장 경찰 막 이렇게 나와서 살인 현장 같은 거 보고 서로 이렇게 심리전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조여오는 느낌? 둘이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네. 되게 난폭한 행동이 1도 없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보고 있는데 와이프랑 막 보다 손 꼭 잡고 보고. 그래서 요새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 듣다 문득 생각난 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재밌는 요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12회였나 13회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곰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지금 거의 매회 드라마 보는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엔 뭐 했지? 그녀는 예뻤다. 네, 그럴 거. 어머님은 내며느리라 이런 걸 얘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작인 거에 비해서는 별로 안 유명한가 봐요. 이게 대중적으로 성공을 못했는데 그 매니아들은 있대요. 그런 네. 드라마들이 있죠, 사실. 보면 연기들도 다 잘하고 장나라 씨가 참 예쁘게 나오고 서인국 씨 참 멋있게 나오고 박보검 씨는 굉장히 예쁘고 멋있고 사기스럽게 나온다고. 약간 사기 그 얼굴에 그 키에 그 목소리에 그 연기는 좀 약간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양심이 없다. 너 좀 너무하지 않니?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있죠. 약간 사슴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연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요즘 또 응팔에 나와서. 응팔에 나와서 네. 인기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응팔도 다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만 보나 봐 나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겨서. 네. 제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는 지난 방송 때 얘기했었는데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쩔뚝거리지 않고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걷는 도중에 그걸 잊는 거예요, 제가. 다쳤다는 거. 네, 망각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급하게 바뀔 때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저 앞에 닫히고 있잖아요. 뛰어가는데 한 2걸음 걷고 다시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슬프다. 네. 전 또 요즘 챙겨보는 좀비 미드가 있는데 워킹데드라고. 워킹데드. 네. 그 중에 한 무리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거 재밌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정말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시즌 6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즌 6를 보고 있으면 시즌 한 4 넘어가면요, 좀비들이 막 갑자기 확 나타나서 놀래키거나 좀비들을 막 그냥 이렇게 머리에 칼을 꽂아서 죽이면 되게 깔끔하게 클리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비들이 나오거나 죽는 거는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나도 안 무섭고 사람들이 무섭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진짜 잘 만들었나 보다. 네, 진짜 널 기억해 정도 되나 봐요. 그렇군요. 거기서 서인국 씨가 프로파일 MBC에 보셨나요? 어디서 보셨나요? KBS인데요. KBS.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워킹데드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되게 네. 워킹데드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안 봐서 다른 거는 모르는데 네네네. 워킹데드에 나오는 그 좀비 역할을 하기 위한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학교 들어가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대. 그 학교 나오면 좀비로 출연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예요. 엑스트라 좀비로 출연할 수 있는데 굉장하다. 뭐 표정이며 걸음걸이, 뭐 자세 이런 거 가르쳐 주는 학교라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난 아닌데?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럴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그
되게 매니아층이 많은 왕좌의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못지않게 워킹데드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마 그런 학교 지원자들이 많은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 좀비도 많이 익숙해졌나요? 인기가 있나요? 제 실제로는 워킹데드를 한국에서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폭스 채널이라는 데서 바로 이제 미국에서 방영하면 바로 번역해서 그날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비는 친숙한 그런 뭐 유령이 아니지 괴물 몬스터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창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데 몇 년 전에 몇 년 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오래됐을 수 있어요. 응답하라 뭐 몇 년 전에 아마존 이런 데서는 한창 막 트와일라이트 이런 거 처음 나오고 이럴 때 트와일라이트. 그래서 흡혈귀하고 좀비가 정말 인기인데 아마 한국에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보통 이제 외국 아마존에서 뜨면 가져와서 한국에서 출판하고 뭐 영화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 정서에는 흡혈귀하고 좀비는 그렇게까지 붐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흡혈귀는 엄청 붐이었어요. 뱀파이어는 터졌죠. 완전 터졌고 좀비는 어떤가 싶어서 좀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에요. 실제로 한국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시즌 1 때 인상적인 게 뭐냐면 동양인 남자인데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싸우는데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남자가 야 너 중국인 치고 되게 배짱 있다 이랬더니 정색하면서 나 한국인이라고 I'm Korean 딱 하는데 뭔가 한국인이면은 와 이거 뭐지? 이게 약간 이럴 만한 되게 당당하게 한국인이라고 외쳤던 걔네도 한국 시장을 좀 중요하게 보라는 그런가 봐요. 괜찮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기 앞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근황이 워킹데드로 끝나니까 다들 워킹데드처럼 살고 있습니다. 인 것 같아서 네 맞아가면서 먼 산을 보시는 곰곰님이 되게 내가 좀비인지 좀비가 나인지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19회 들어가기 앞서 네. 저희가 아주 한 13회였나요? 아주 오래전에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찡찡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글을 저희 괴물을 소재로 글을 썼던 적이 있죠. 네. 괴물이라는 소재로 글을 써서 보내주셨던 글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고마워서 꼭 방송해야지 하고 했는데 몇 번이나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죠. 꼭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꼭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지난번에 그 이몸이래 이 책 할 때 이 책 하기 전에 낭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15분 늦게 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다시 들어봤는데 제재가 늦었다는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좀 미안했어요.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일찍 오던가 그러면. 네. 저 찡찡님 글을 읽어야 될 텐데. 네. 네. 여기 보면은 보내주신 메시지에 샤샤님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샤샤님이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찡찡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따로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괴물이라는 주제로 쓰신 글입니다. 그곳은 아수라장이었다. 먼저 내린 사람들은 그곳이 온통 늪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뒤이어 내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은 늪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고꾸라져 늪 속으로 잠길 수밖에 없었다. 먼저 내린 사람들은 이곳이 늪이니 내려오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미 빠져버린 사람들의 아우성과 또 아직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의 빨리 내려가라는 아우성과 섞여 마치 환호성처럼 들려왔다. 남자는 그의 노모와 함께 내렸다. 그들 역시 내리는 순간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급속도로 늪속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재빨리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자신의 노모가 어깨까지 가라앉고 있었고 1m 남짓한 곳에 아직 늪으로 변하지 않은 약간의 땅이 보였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 땅을 보았다. 그곳까지 갈 수 없었을 뿐이다. 남자는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발을 움직였다. 하지만 늪은 자꾸만 그의 몸을 잡아당겼다. 남자는 허우적거렸다. 그 순간 무엇인가 발에 닿는 것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지지대 삼아 몸을 일으켰다. 힘겹게 발을 떼었다. 또 다른 돌 같은 것이 그의 발에 닿았다. 그는 늪속에 바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며 그 땅으로 올라왔다. 아차 싶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는 황급히 그의 어머니를 찾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밀려오는 자책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발을 보았다. 그의 발에는 머리카락들이 엉켜 있었다. 네, 여기까지 찡찡님이 보내주신 글이었습니다. 네. 예, 닉네임이랑 좀 안 어울리네요. 글이 너무 무서운데. 근데 그 같은 맥락으로 네. 무서운 그런 의미로 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통일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어 하나하나면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어떤 그 특유의 분위기를 다 풍기고 있는 느낌. 맞아요. 네.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환호성. 그게 딱 이 분위기를 네.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네. 느낌이 있어요. 막 내려오면 안 된다. 음. 막 소리 지르고 막 먼저 빠진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게 마침 환호성처럼 들려주는 게 요런 정확한 단어 하나가 딱 박혀 있으면 글이 딱 힘이 얻고 그렇죠. 빛나는 것 같아요. 환호성이 나오는 거죠. 어.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이 주인공이 네. 제가 볼 땐 착한 사람일 거예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네. 읽자마자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하지 마라. 너도 어느 순간에는 괴물이었다. 라는 느낌이 되게 와서 좀 무서웠어요. 좀. 그래요. 내가 모르고 이 사람은 나중에 알았지만 나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분명히 이랬을 거야. 나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무언가 발에 닿는 게 돌 같은 것들이 이미 빠진 사람들의 머리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맨 마지막에 머리카락들이 엉켜 있었으니까. 음. 근데 그거를 마지막 문장으로 표현해서 딱 끝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땅으로 갔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참 여러모로 좋았던 글이 아니었나. 저는 그 와중에 네.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저는 그거였어요. 왠지 그 노모가 늙으신 어머니가 남자 뒤에 있었을 것 같고 남자가 먼저 내렸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손으로 아들을 받쳐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그래서 밟은 게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괴물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자가 완전 무섭고 괴물 같다기보다는 어머니가 본인이 빠지면서 나는 괜찮으니 너는 살아라 하고 남자가 밟을 수 있도록 손을 받쳐주셨을 것 같아서 되게 좀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다들 이제 느낀 게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진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1mm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이게 사실 우리 사는 지금 살아가는 풍경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도 사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섬찟한 면이 있고. 그래서 울림이 있죠. 네. 정말 좋은 글 보내주셨는데. 예, 정말 좋은 글이어서. 네, 저희 앞으로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록 인스타도 잘 안 하고 브런치 글도 안 쓰고 꼭 있지만 같이 안 하는데 인스타부터 언급하시. 한때 인스타가 좀 핫했잖아요. 그건 핫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님이
인스타 비밀번호를 공유해 주시기로 했어요. 누구라도 좀 하려고. 네, 뭐 청취자분들도 한번 올려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찡찡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새 이 책, 네. 이 몸이 고른 책이라고 네. 들어가야 될 그렇습니다.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다룰 책은 독립문예 잡지라고 하면 맞을까요? 네. 네. 어딘지 좀 묘한 매력이 있는 더 멀리 4호입니다. 네. 이 책은 어떤 몸이 고르셨죠? 이 몸이 이거 하라 나 해야 돼? 제가 지금 토스 아, 스파이크 진짜. 하시라고 딱 나도 모르게 이 몸이 죽고 할 뻔했네. 말쓰면 대박인데. 아닙니다. 대박 아니야. 음. 이 책은 제가 곰곰이 골랐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네네. 제주도에 라이킷이라는 독립출판 서점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가서 이제 책들을 쭉 보다가 저랑 이제 와이프랑 같이 네. 고른 책이고요. 이 문예 잡지, 네. 본격 문예 잡지인데 독립출판 문예 잡지. 그래서 되게 신선한 느낌도 좀 있었고 그렇죠. 또 뭐가 좀 신기했냐면 이 보면 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누구든지 글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단한 시인 세 분이 모여서 쓰신 잡지라 등단한 시인들이 독립출판 잡지를 내는구나 라는 생각, 이것도 좀 멋진데? 라는 생각과 등단했다고 다 글을 자기가 원하는 걸 쓸 수는 없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시인들이 모여서 막 이것저것 작당 모의하는 문예 잡지 너무 매력 있어서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글과 마찬가지로 테마를 시인으로 잡으신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나 뭐라고 지금? 그래서 여기 시인 세 분이 하신 거라 저희 이제 시인이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네. 이 글을 썼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교포 같고 좋았습니다. 더 멀리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네. 그 더 멀리의 그 트위터에 가보면 페이스북 트위터였던 것 같아요. 가보면 더 멀리는 문예를 기반으로 잡다한 삶을 이야기하는 독립 잡지입니다. 더 멀리는 2달에 한 번씩 발행됩니다. 써 있고 저희가 오늘 가져온 잡지는 4호고 창간호부터 이제 그럼 트름이 나와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속이 안 좋아서 아유. 4호고 창간된 지 한 8개월 정도 됐고 이 책은 약간 따끈따끈하게 샀을 땐 따끈따끈했어요. 네. 10월 30일 날 발행된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났네요. 그러네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소개를 좀 찾아보려고 네네. 다른 분들 이분들은 직접 어떻게 얘기를 하나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텀블벅에서 만드셨더라고요. 책을. 텀블벅에서 창간호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그냥 딱 적어왔어. 이거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기네요. 길어서 좀 간략하게 핵심 정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적어온 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격월간 출간을 목표로 하는 더 멀리에는 당연히 시와 소설이 들어가고요. 밤낮 없는 시인 소설가들의 산문, 결혼, 비혼, 뭐 이런 인터뷰, 네. 패션 이야기인 듯 패션 이야기가 아닌 그 무엇에 관한 글, 모 시인의 펜화와 140자, 네. 여행 전문, 비전문 에디터가 쓰는 사진이 있는 여행기. 많네요. 네. 자기만의 방과 사라지는 물건, 어린 시절 사진에 관한 지금의 산문, 그리고 새 시인이 맘대로 찍고 써서 채우는 꼭지, 무엇보다 독자들의 투고로 잡지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셨고 이게 네. 딱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뭔가 제한을 두지 않고 괜찮은 텍스트들은 원하는 대로 담고 싶다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고요. 네. 사실 그 이 글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도 전 있었어요. 우리도 독자분들에게 투고를 받고 네. 오늘도 한 분 글을 낭독을 했고 그쵸. 네. 우리 글도 모으고 그래서 음. 뭐 우린 등단 안 했지만 독립잡지 내는 건 똑같잖아 뭐 네, 막 이런 마음으로 네. 등산 정도 할 수 있죠. 네. 책이 보라색이에요. 네. 무슨 얘기? 네, 그렇죠. 책이 이거- 보라색이죠. 네. 이거 보라색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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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연보라색이. 제재가 저희 중에선 색감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뭐라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이냐면요. 그 뭐랄까요? 그- 에메랄드빛. 아니 그 뭐냐 포도맛 네.
요구르트가 있어요. 맛있는 요구르트. 그게 포도맛 요구르트가 있어요? 네, 있죠. 불가리스도 포도 맛이 있고 딱 그 색깔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예, 드셔보시면 장도 좋아지고 네. 색감도 알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방 벽지가 이 색깔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보자마자 무릎을 탁 치면서 너무 이쁘네요. 제가 그때 그랬었잖아요. 신기하다. 갑자기 궁금하네요. 샤샤님 어떤 색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모르겠는데 색감이 워낙 둔해서 무채색이 아닐까 싶은데 검은색, 하얀색 이런 거. 네. 그렇군요. 꽁고님은요? 저는 회색을 좋아합니다. 아, 둘 다 좋네요. 아유, 제재가 입고 있는 저런 옷 색깔. 아. 그리고 약간 진해도 좋고 아. 그런 색을 좋아하죠. 네. 그렇군요. 저는 오늘 샤샤님이 셔츠색을 좋아합니다. 보라색. 아 보라색. 네. 그렇군요. 겉에 니트는 약간 회색인데 그러네요. 밝은 회색? 그렇습니다. 네, 저희 되게 조화로운 걸로. 너 오늘 네. 좀 내 타입인데?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네, 청취자들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내가 골라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마음에 들었던 좋았던 부분이 있으셨나 그런 얘기를 같이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목차를 보고 네. 조금 놀랐던 게 그 세 분 시인이 펴내신 거를 알고 있었는데 투고하신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백민석 소설가도 좀 유명하신 소설가시고 성동혁 시인도 젊은 시인 중에 좀 핫한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투고를 하셨구나. 이걸 보면서 그냥 목차만 보고 뭘 느꼈냐면 이제 등단한 작가들도 지면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럴 수 있죠. 문학 뭐 시장이라고 하기가 좀 뭐하고 어찌됐건 좀 상업적인 가치로 작품이 판단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외에도 좋은 시들과 소설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근데 그 이 세 분의 시인도 이 책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인터뷰를 또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네, 되게 기대하면서 책을 펼쳤던. 네. 네, 저도 이분들 인터뷰는 아닌 것 같고 예전 다른 그 작가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등단을 하고 소설가가 되어도 누군가가 청탁하지 않으면 글을 어디다 쓸 수 없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봤거든요. 네. 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뭐 그렇죠. 청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재가 지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절박하게 들리네요. 제 귀에는 마치 네. 물고기한테 물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그렇죠. 지면이 필요하다 이게 되게 절박하게 들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가를 만들어서 직접. 그렇죠. 저희도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책 1호를 제재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예정이겠죠. 언제 할지 모르는 거고. 네, 저도 물가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잃어버린 글 하나 찾아오시고 글 하나가 도망갔다고. 네, 바다 적기라도 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재님은 어떤 글이 이것도 글이 잘 짧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글이 좋으셨나요? 저는 그래서 목차에서 백민석 소설가를 보고 바로 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37페이지거든요. 네. 37페이지인데 이게 보면 책이 특이한 게 중간에 어느 지점부터 책 접히는 쪽에 회색으로 줄이거가 있죠. 네, 맞아요. 이게 보니까 이번 더 멀리 4호의 열쇠말 같은 소재가 구름인데 구름에 관해서 쓴 글만 회색으로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이런 걸 찾는 재미가 약간 있네요. 네, 그러네요. 저도 그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백민석 소설가의 글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 함께 실종이라는 글이고 이게 어떤 글이냐면 사람들이 내 눈앞에 사라진다. 12년 전엔 내가 사라졌었지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던져놓는 글이거든요. 너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실 배경 그 백그라운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백민석 소설가가 정확히 12년 전에 절필 선언을 하고 아. 문단에서 잠적을 했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아시죠? 이제 찾아보셨어요?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소설가이기도 해서. 되게 다르게 보인다. 멋있다. 제가 고른 책인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2003년에 장편을 하나 발표한 후에 잠적을 하셨다가 이제 2015년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12년 동안 나는 잠적한 적이 없고 그냥 다만 우울증이 왔고 내가 지금 글을 이렇게 내가 망가져가면서까지 써야 되나 해서 잠깐 글을 안 썼던 것뿐인데 사람들은 마치 실종됐다는 표현을 쓰고 잠적했다는 표현을 써서 실종된 건 말 그대로 진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에서만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과연 실종이란 표현이 정말 적합한지에 대해서 막 따져 묻듯이 써내려간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어떤 작가가 12년 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제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글을 안 썼으면 소설가면 소설가로서의 내가 12년 동안 등장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나도 사라진 건가?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스스로도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이 소설가가 글을 안 쓴다가 아니라 그 인간이 없어졌다는 것처럼 느끼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장에 이제 39페이지인데 이 문장이 딱 한마디 던지는 것 같이 나는 아직도 실종 상태야. 그냥 실종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실종이었다가 다시 아니었다가 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누구나 실종되고 나처럼 그런 거다. 저도 그 문장 되게 좋았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울림이 있던 저한테는 울림이 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셰샤님은 저는 좋았던 글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하나는 문장이 좋았던 글이 있고 네. 글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좋았던 글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문장이 좋았던 글은 20페이지에 네. 구현우 작가님이 쓰신 산타클로스의 이별 선물이라는 작품의 문장이 저는 좋았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자가 산타클로스인 거죠. 네네. 산타클로스가 아이 머리맡에 포장된 물건을 두고 나온다. 매번 드는 도둑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무단으로 두고 나오는 일과 무단으로 들고 나오는 일, 어디에도 도덕은 없는 게 아닌가. 산타가 오지 않아 슬픔에 빠진 아이와 도둑이 찾아와 슬픔에 빠진 어른, 같은 슬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가는데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구현우 작가님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왠지 이 문장들에서 박민규 작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왠지 반갑고 좋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는 네, 이건 문장이 좋았던 거고 네네네. 글 자체가 굉장히 저는 딱 무슨 단어를 쓰고 그냥 매혹적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그 글이 있어요. 궁금하네요. 김솔님이 쓰신 오피리아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매혹적인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네. 몇 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구름이라는 소재로 써신 그렇구나. 글이네요. 네네네. 몰랐네요. 구름이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백민석 작가 글도 구름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도 주제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원적인 거고 이쪽은 나름 연관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가 거죠. 봐요. 듣고 싶네요. 네. 근데 아까 그 백민석 작가님 글은 실종이니까 뭔가 네. 사라지는 그쵸. 실체가 없는 이런 네. 거고 오피리아 이 글에서는 꿈, 환상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게 구름이랑 연결이 돼 있나 싶은 네. 느낌이고 뭐 근데 이 이야기의 그 주제는 그런 거예요. 오피리아가 실제 그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햄릿에 나오는 네네네. 인물이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고 그 햄릿 연인인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바람에 그 충격에 미치게 되는
미쳐서 이제 강에서 죽게 되는 인물인데 네. 거기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에요. 아. 그러면서 사실 오피리아는 신의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목류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네. 스피노프 같은 거군요. 그런 거죠. 어. 그런 이야기인데 그 풀어내는 방식이 저는 너무너무 매혹적이었어요. 정말. 음. 와 그렇구나. 사실 이런 글들이 재밌는 게 어떤 음. 그 문학 작품 속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벌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이 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쵸. 얘기하면서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오피리아가 저는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이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오피리아가 그런 말하자면 자기한테 닥친 운명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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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건 사건이니까 네. 그런 사건에 나약하게 무너져서 미쳤던 게 아니라 그걸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었고 네. 그 노력이 거의 성공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신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주를 내렸고 음. 그런 운명에 오피리아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네. 살해되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승의 모든 인간관계를 주관하고 있는 신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녀의 성공을 보아 넘길 리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신이 장난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또 매혹적인 거. 마지막은 또 위트 있게 약간 신문 그 네. 기사처럼 그렇죠. 네. 그 이거- 신문 네. 기사 이제 헤드라인이 목류병 발작 잠든 채 강에서 수영 5시간 만에 구조 구사일생 이라는 헤드라인인데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서. 근데 만약에 실제 네. 있었던 거면 아마 이 사건을 보고 착안해서 이 글을 쓰셨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네. 어떤 편이 인상적이었냐면 네. 저도 두 가지 네. 있는데 네. 하나는 그 40페이지에 네. 정세랑 소설가님이 쓰신 미싱 핑거와 아. 점핑걸의 대모험. 이것도 저도 좋았습니다. 네, 이건 저는 뭔가 상상력이 되게 기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시간 여행하고 음. 과거로 가는데 그게 뭐 되게 거창한 기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이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사라지면 그 손가락을 찾아서 손가락이 간 시대로 손가락을 찾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점핑걸 이 여자도 데려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이게 취향의 문제인데 문장보다 그 흐름이 더 인상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걸 풀어가는 흐름. 그래서 하루키께 저랑 좀 안 맞았던 게 아닌가 지난번에. 네, 영원히 고통받는 하루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 손가락이 다른 부위보다 빨리 늙는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연고를 발라서 더 이상 손가락이 사라지지 않게 된 남자애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점핑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가끔 연고를 매니큐어로 바꿔치기 해둘 때가 있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내가 비겁하게 이곳을 떠나고 싶어질 때 이 마지막 문장 진짜 네. 잘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앞에 것이 하여튼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의미로 네. 딱 가져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글은 13페이지에 밤의 사전이라는 그 서윤우 작가님 네. 글인데 네. 저는 짧은 글이 좋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의 사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베개, 창문, 엽서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있고 네. 그것에 대한 정의를 자신이 내리는 맞아요. 네. 그런 글인데 네. 저는 이 형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 형식이 너무 재밌고 물론 저와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저에게 딱 들어맞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글이 전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이 중에 있어요. 뒷면에 14페이지에 보면 네. 동네 친구가 있는데 자냐 나와 네 글자로 일사천리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없다. 이 동네에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이 쓸쓸하고 징그럽다 라고 쓰셨는데 저도 동네 친구가 없거든요. 나이 먹고 이사 가서 예전 친구들은 다 한 동네에 살고 저만 다른 동네에 사는데 그 친구들을 못 보는 건 자주 못 보는 건 되게 아쉬운데 저는 이분과는 반대로 이 동네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편안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오히려 그쪽을 더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자유롭고. 네, 그 참 묘한 기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유롭다 이렇다기보다 그냥 되게 안락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자유가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쓸쓸하고 징그러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나는 이게 되게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네. 들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공공님은 연예인은 못 하시겠네요. 아, 그렇구나. 어느 동네에 가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사람. 유명해지면 안 되겠다. 되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어. 있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고 굉장히 친근하게 웃어. 그런 거. 무섭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네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톰 크루즈 정도 되면 즐기더라고요. 아, 그 사람 워낙 뭐랄까 정도면?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간도 크고 네. 스턴트 자기가 혼자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톰 크루즈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아.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모두가 나를 아는 어떤 세계에 내가 들어와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다. 되게 표현이 재밌네요. 그쵸. 네. 그 정도 되려면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를 명확하게 자각하면 그때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네. 그 애매한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확실히 유명해져야겠네요. 그렇죠. 뜨려면 확 떠야 돼. 그렇지. 애매하게 뜨지 말고 애매하면 네. 안 되고. 그럽시다. 뭐 아, 뜨실 건가요, 주제님? 네? 아니요 어딜 떠요? 한국에 있을 건데. 자,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저희 좋았던 글을 나눴는데 네. 제가 이 책을 고르고 이 책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더 하고 싶었냐면 네. 이 글을 쓰신 분들 작가분들이라고 할게요. 작가분들이 글을 2개 정도 쓰시고 뒤에 네. 이름이랑 밑에 자기소개가 있어요. 네. 근데 자기소개를 다 다르게 쓰셔서 음. 이 중에 어떤 자기소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글을 쓰니까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자기소개를 단다면 뭐라고 달 것 같은지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제재님 저요. 네, 어떤 아. 자기소개가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그 89페이지. 아니 아, 저는 이거 겹치면 어떡하지? 할 때마다 신기한 게 묘하게 잘 안 겹쳐요. 그래요. 어. 근데 예전에 셰사님이랑 한번 제가 대박 겹친 적이 네. 사진이었죠 아마. 네 사진 네 맞아요. 빛. 맞아요. 네. 89페이지. 89페이지. 예. 그 동굴거미님이 쓰신 음. 글에 이제 자기 소개가 달려 있는.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2번째였거든요. 아 세컨이네요. 난 정말. 하나밖에 안 골랐는데 겹치면 어떡하지? 네 동굴거미님이 고르시니래. 여러 개 자기 소개 중에 고른 거지. 양목 있듯이. 제가 골랐는데 동굴거미님이 고르셨네요. 네. 동굴거미님의 자기소개인데 읽겠습니다. 우주 활극도 좋아하고 사변적인 이야기도 좋아한다. 문과생이지만 과학이 중심인 이야기도 좋아한다. 재미와 의미의 이분법에 반대한다. 의미 속에 겹겹이 존재하는 무한한 재미와 그 자체가 의미로운 재미의 가치를 벗들고 나누고 싶다. 라고 쓰셨는데 저는 딱 이거였어요. 재미와 의미의 이분법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인데 그 표현을 되게 재밌게 쓰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의미 속에 겹겹이 존재하는 무한한 재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사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시덥지 않은 농담인데 겹겹이 의미들이 이렇게 착착착 있는 사실 제 드립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그때마다 달라요. 결이. 참 냉소적이시네. 제재님이 예전에 보시던 책 있잖아요. 그 북스피어 출판사 마포 김사장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제목이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 아, 네. 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곰곰님이 인상 깊었던. 자기 소개는요? 아 자기 소개. 저는 글쎄요. 제 밑에 뭐라고 쓰려나? 저는 뭐 제재. 그다음에 88년 상수동 출신. 88년생이에요. 아이고. 응답하라 1988 뭐 이렇게 1988 뭐 서울 상수동 출신. 가로치고 그 당시에는 아직 하수동이었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진짜 하수동이었어요? 네. 아직 얘기 안 했나요? 오. 그 원래 상수동이 지금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사실 별거 없는 그냥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상수동이 아니라 하수동이었는데 아, 진짜로 지명이? 네네네 와. 하수동이어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되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죠. 어감이 너무 하수동이 뭐냐. 그래서 상수로 바뀐 거예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네, 아마 그게 안 바뀌었으면 지금 이제 하수역이었겠죠. 야 하수역에서 만나 뭐. 느낌 어감이 다르긴 하네요. 네, 그러네. 그렇죠. 그래야 뭐 곧들 사람 뭐 이렇게 써놨겠죠. 곧뜰 사람. 네. 어떻게든 뜨고 싶구나. 네, 뭐 그렇구나. 어디든. 네.
네, 알겠습니다. 곰곰님은 저는 네. 그 23페이지에 네. 오, 겹치나요? 안 겹쳤어요. 아, 기쁘다. 김연필님이 음. 쓰신 자기소개인데 네. 시 쓰고 새우 키우고 아이들 가르침 말 같지 않은 말도 말같이 잘 말하는 사람. 근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공공유 아, 이거 스타일이 그러니까 딱 있으니까. 읽는 순간 아 이거는 고명 문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같지 않은 말도 말같이 잘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 문장 소개글이 굉장히 꽂혀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말장난처럼 이렇게 써놨던 글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근데 써놓고도 되게 좀 그렇네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려니까 더 그렇긴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소한 말한 걸 지키는 사람이 되자는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는 말 정도는 지키려는 사람. 아이고야 와. 잠깐. 지금 그 잠깐 미로에 다녀온 것 같은데. 많이 아닙니다. 고였네. 이게 어. 쓰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은 되나? 하지만 말이 됩니다. 말이 될 것 어. 같아요. 네. 근데 한 번 들어선 모르겠네요. 네. 한번 들어서 모르고 봐야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좋다. 네. 영혼 없는데 둘 다? 아니 근데 특유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곰형스러운 그- 아직 머릿속에 그 미로가 남아 있어서 그래. 이렇게 빠져나가든가. 네. 자 샤샤님은 저는 제일 좋았던 게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이성미 작가님이 하신 자기소개인데요. 시를 씁니다. 네, 시를 씁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번 글도 망했어요. 우리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이 망했다. 이 소개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이 소개를 딱 읽는데 아까 그 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읽었던 그 39페이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니지, 안 보고 있지. 맞아, 난 아직도 실종 상태야. 그냥 실종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실종이었다가 다시 아니었다가 하는 인생이야. 라는 글이 있어요. 아까 네. 제가 읽었던 네. 글인데 네네네. 이거랑 연결돼서 저는 너무 좋게 들렸어요. 이 소개가. 그러니까 가끔 저는 제 삶이 되게 단편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다고. 장편이 아니라. 예. 뭐라고? 아니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되게 보통 타인을 판단할 때 많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곰곰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네. 저 사람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항상 똑같을 거라고 그러네. 그런 경향인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럴 때마다 그게 이제 저를 약간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삶은 항상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좀 편해지고 뭐랄까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되게 가볍고 좋았어요. 시를 씁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하지만 이번 글도 망했어요. 망했는데 개의치 않는 거지. 또 쓸 거니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약간 울적하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저희끼리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문구가 있어요.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이죠. 인생은 고통이야 원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골라온 책으로 얘기를 쭉 많이 했고요. 네. 저는 일단 문예 잡지라는 게 우리 독립 출판물들 중에 시를 쓰는 잡지들도 많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약간 문예 잡지다 할 만한 건 전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 혼자 감성들을 써놓은 경우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지금 보니까 5호 또 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내볼 걸 그랬나 한번? 아니야, 우리는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 받는 사람, 받고 만드는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호도 기대하면서 네. 앞으로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응원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책 예쁘고 저희도
지면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글과 독자분들의 글을 독자가 아니라 청자분들의 글을 싣기 위해서 지면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쨌든 다른 지면들이 많이 생기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더 멀리 한번 투고를 해볼까. 근데 이게 약간 짧은 희곡인데 주인공이 샤샤 곰곰 제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그대로 녹취에 해서 하면은 안 받아주겠죠? 잘리겠죠. 네. 이 책에서 이 책을 만든 그 세 분 시인 이름이 김현 시인, 박시은 시인, 강성은 시인이시고요. 이름을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여편 소설을 받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편 소설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단편보다 짧은 소설을 말한다. 네. 그냥 흔하게 초단편이라고 말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우리가 글이 쓰는 거. 네. 여편 소설 아닌가? 네. 그 약간 백과사전 같은 데서 보니까 원고지 4매에서 20매 내외로 쓰는 꽁트와 비슷하나 꽁트에서는 반전이 필수인데 여편 소설은 그런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편 소설은 픽션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저도 독립 출판 문예잡지 요즘 많이 좀 나오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정진원 소설가가 지금 친한 문인들과 문인들과 함께 아날리얼리즘이라고 후장사실주의자라는 책을 펴내고 뭐 첨부를 찍었는데 그 얼리미티드 에디션 그 독립출판 페스티벌에서 250부가 팔렸다고 하루 만에 그렇기도 하고 뭐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김소연 시인이 또 친한 시인들과 눈치우기라는 또 잡지를 준비 중에 계시다고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등단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책이라도 한번 관심을 받아보려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도 잘 해야겠죠. 네. 디자인을 일단 해야겠죠. 네. 일단 글부터 좀 찾아오세요. 집 나간 책을 찾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네. 그 이글 주제랑 예. 책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샤샤님이랑 제재님은 아시고 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힌트를 네. 주시면 제가 책을 맞춰보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 들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글을 써볼 주제는 연소입니다. 연소. 불에 타는 거 연소. 지난 연소. 방송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첫 주제는 족쇄였고요. 네, 그게 이제 반려당해서 이제 연소가 됐죠. 네. 네, 연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책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정한 주제인데 네. 제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책이 너무 궁금하다고 미리 알려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재한테 못 이긴 척 알려줬어요. 근데 제재는 심지어 집에 있다면서요. 그 책이 집에 있다고 마침 그러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궁금해. 힌트 주세요. 거기까지 듣고 공고님이 너무 궁금하다고 이게 무슨 책일까? 근데 제가 참았어요. 방송 때 퀴즈로 맞춰보려고 진짜 안 듣고 그러니까요. 참았어요. 뭐를 내야 될까요? 일단 출간일은 2012년입니다. 2012년. 네. 제재님도 하나 힌트 주세요. 그리고 출간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아주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알아? 문학이 아니에요. 비문학이에요. 네. 비문학, 네. 사회과학 책입니다. 사회과학 주제를 말하면 네. 네. 바로 알 수 있나요? 주제. 저는 단언컨대 책 제목 중에 앞에 2개만 얘기해도 아실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 책 제목은 4글자입니다. 네 글자예요? 네 글자. 피로 사회? 맞습니다. 대박. 야, 그래. 진짜 왕년의 교보 출신. 멋있다. 피로 사회 저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저만 사면 되겠네요. 나만 없구나. 그렇구나. 그 책도 심지어 보라색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되게 얇죠. 네, 맞아요. 얇죠. 아니 피로 사회 없나? 분노하라가 있나? 음.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말씀. 네. 네. 그러시죠. 와, 맞추는 거 되게 그렇구나. 좋다. 되게 저는 이 책 그렇죠. 결정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안 읽은 책을 하자. 이렇게라도 부담을 가져서 한 권이라도 더 읽어야지 이런 네네네. 생각에 좋네요, 그것도. 읽고 싶었던 책을 하자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피로사회가 딱 떠올라서 맞추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훌륭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좋은 게 저도 사놓고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다음 글은 연소로 쓰고 그 다음 책은 피로사회에
주제를 가지고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샤샤님은 연소에 대한 어떻게 쓸지 약간 소재 네. 주제가 떠오르셨다고. 네, 저는 떠올랐어요. 저는 아직 없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구성 하여튼 잡아놓은 게 있어요. 오, 그러시군요. 뭐 뭐라도 던져도 뭐 어차피 이번 글도 망했는데 뭐라도 얘기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마치기 전에 짧게 방송 소감 한 마디씩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샤샤님. 사실 많이 피곤했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그렇죠. 많이 피곤했고 그래서 약간 부담이 있었는데 마칠 때쯤 되니까 정말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에너지 받는 것 같아요. 진짜로.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이 책을 읽다가 책을 잠깐 덮어두고 제 방에 책장을 쭉 훑어봤어요. 나는 왜 읽지도 않으면서 책을 이렇게 많이 살까? 그런 생각. 키로 사회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그냥 무릎에 놓여 있는 이 책의 제목이 답이구나. 그러니까 이 책들이 내가 읽지 않아도 사두고 꽂아두면 거기에 그냥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를 더 멀리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사는구나.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도 오늘 제재 왜 이렇게 멋있지? 준비했는데 이거 이 책도 정말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프닝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저 오늘 뭐였죠? 고민. 네, 아무튼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아, 저도 사놓고 안 읽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사고 싶고 저는 근데 약간 소설보다 비문학을 많이 사요. 근데 저걸 사는 순간 이미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꽂아놓은 책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거 했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한 권씩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다른 책을 어차피 안 읽었으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뭐 A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루 종일 내가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겪을 때 A라는 책과 엮여서 생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되게 한동안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을 인스타에 포스팅을 하고 그러다가 또 그것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오늘의 결론은 뭐든지 꾸준한 게 제일이다. 꾸준한 게 맞습니다. 제일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저희 방송은 꾸준히 오래 할 거니까 네. 그럼요. 이 방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망한 것 같은 회가 있더라도 또 할 거니까요. 네. 그래요. 맞아요. 망한 애 말고 다음 해를 들어주시면 그럼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지금 네. 암묵적으로 이번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 이번에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 20회인데 20회네요. 네. 아, 특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고민 중이에요. 크리스마스 특집을 할지 송년 특집을 할지. 뭐 하긴 하는 거고 이렇게 확실히. 막 질러놓으면 어떻게 기획하려고 이거. 예, 뭐 떡밥 던져놓으면 네, 수고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차차 고민해 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9회 훈훈했던 19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20회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연소로 돌아올게요. 네. 같이 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